K미래의원의 원장님이시고 한국자연의학회 임상통합의학 암학회 명예회장이신 조병진 원장님께서 이제 K재생과학과 유언약침에 대해서 종합해서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병식입니다. 저는 이제 21년째 자연의학을 중심으로 통합의학을 하고 있고요. 18년 동안은 경주 산골에서 주로 암 환자들 치료를 도와왔고, 최근 3년 동안은 여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서 K미래의원에서 주로 암 환자, 난치병 환자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치료 얘기보다는 치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의사 같은 의사, 한의사보다 더 한의사 같은 의사,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유황이온 약침을 무슨 의사가 뭐 약침을 개발하냐고 조금 오해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21년째 통합의학을 하고 있고, 지난 처음에 10년 동안 양안방 협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처음에 뭐 사기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산삼약침도 제가 만들어서 우리 한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또 효과를 많이 받고, 그래서 약침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황이온에 대한 거는 제가 사용을 시작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복용하는 액이나 식품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왔는데, 약침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정작부터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개발한 거는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해왔던 임상 사례들 잠시 몇 분 소개해드리고 유황이온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로 3, 4기 암 환자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난치병 중에 또, 간경화, 그리고 만성 신장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먼저 만성 신장질환 환자 사례분들 소개해드리면, 주로 4단계, 5단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70%고요. 그래서 투석 이식을 앞두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43년생 여성이신데, 사고체 유화율이 15부터가 5단계입니다. 그러면 몇 달 내로 투석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넉 달 만에 24까지 좋아지셨고,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죠. 장염에 걸리면서 탈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일 나쁜 단계로 14로 떨어지는데, 이걸 원인 해결을 하면 다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22에서 24 왔다 갔다 지금 3년, 2년이 너무 다 됐습니다. 그죠? 2년째 투석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계시고요. 10일에서 오신 분입니다. 10일이면 뭐 바로 투석 준비하자 이렇게 오신 분인데, 석 달 만에 16까지 좋아지고, 이분도 14 전후로 해서 지금 2년째 투석 안 하고 유지 관리 잘하고 계시고요. 4단계는 뭐 더 많이 좋아지십니다. 보통 10 정도 좋아지시거든요. 24에서 오신 분이 34까지 좋아져서 또 유지관리, 30대에서 유지관리하고 계시고, 4단계는 저는 목표를 60 이상 올리는 걸 목표로 해요. 36에서 오신 분이 59, 이분은 넉 달 만에 59가 되셨고, 그 다음 달에는 61로 올라서 사실은 졸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해왔는데, 호전율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달에서 석 달 뒤에 이제 혈액 검사로 사골제 이완율 검사를 하니까 그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 이게 1년, 2년 꾸준히 관리가 되어서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뭐 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환자분들이 식이 관리나 운동이나 스트레스 관리가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서 또 악화되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핵심은 이제 유황이온을 원료로 한 복용액, 저는 이제 혼합음료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왔거나 아니면 메디컬 푸드 형태로 분말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나, 네, 그게 사실은 가장 주요한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경 환자분들도 가끔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데, 네, 이분도 이제 바로 이식을 권유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네, 이 만화로 좀 그려봤는데 이분이 이제 2023년 10월 달에 황달을 알고 병원을 찾아서 그때 GOT, GPT가 1200, 1100 뭐 이렇게 그리고 빌리루빈 수치가 토탈 빌리루빈이 22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흑달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분이 세종에 사시는 분인데 그쪽에서는 안 되니까 서울 빅5 병원을 소개를 했고 거기에서도 간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아들이 군대 간 아들이 이제 이식을 해주러 찾아와서 검사까지 다 마친 상태로 대신에 이제 이분이 제 책을 좀 읽고 이 자연치유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가능하다. 뭐 저희 이전에도 이제 이런 분들 치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스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파이토케미칼 스프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영양요법으로 특히 알부민 수치를 올리는 거는 아미노산 식품입니다. 그래서 황달 수치가 석 달 만에 5.5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놀래서 90%가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3년째 저한테 계속 치료를 해서 지금은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세요. 1년 만에 다 대부분 수치가 정상화되셨고, 뭐 저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자연치유력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이요법, 영양요법, 고압선소 치료도 같이 병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DNR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Detoxification and Regeneration 이런 뜻입니다. 해독 재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20년 동안 해왔던 모든 요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해독 재생 요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황화합물을 만들어서 유황화합물에는 두 가지 형태가 들어갑니다. 유기황이 들어가고 무기황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주된 기전은 황화수소가 이런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혈관을 확장하고 항섬유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경화, 신부전증, 신장이 망가지는 것도 다 섬유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전은 이제 항염과 항섬유화 작용이 핵심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간경화 중증도를 이 차일드 푸 점수로 A 등급에서 C 등급까지 이분이 10점으로 C 등급으로 오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 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그 다음에 복수와 간성 내증 이 증상까지 5가지로 점수를 내거든요. 그 보시면 이제 1년 뒤에 5점으로 A 등급까지 가신 거예요. 네. 최근에도 뭐 여러 명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인데 이제 이분이 30대 중반의 여성이 이제 3도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도 해야 된다는 분인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드레싱도 한 번도 안 하고 드레싱을 뭘로 하냐면 그 유황이온 물로 해요. 그 아까 이제 우리 김성주 교수 말씀처럼 천연 항생제죠. 그래서 드레싱이나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재생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낳는 거죠. 이게 이제 당뇨발인데 이분은 이제 10년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이때 인슐린도 맞고 있었지만 400, 500 뛰었고 이렇게 심각했습니다. 온열 치료하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괴사되는 상태로 갔고 발등과 발바닥까지 시큼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절단해야 된다는 분인데 이게 1년 뒤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괴사된 거는 떨어져 나왔고요. 이분이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 그 유황이온 물에 발을 담그게 해요. 예. 뭐 통증만 있으면 바로 담그죠. 천연 항생작용이니까 항생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뒤에 쭉 이야기하는 그런 기전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경세포까지 다 재생이 된 겁니다. 이 발가락 끝에 감각까지 다 살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암 사례인데 이분이 이제 산골박히 3cm 그래서 이게 근육전까지 침범을 해서 위 절제술을 해야 된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안 하겠다고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치료 6개월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좋아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다 했는데 암세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또 1년 지났는데도 깨끗합니다. 이런 사례는 여러 명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유황이온 물을 이렇게 복용을 6개월 동안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위벽을 도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0cc를 하루 3번 먹는데 마시고 바로 털어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가지 않고 잡아놓고 이렇게 도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암은 직장으로 약물을 넣고, 그래서 직장암도 줄이고 뭐 치질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쉽게 치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걸 정립을 해서 제가 세포로 재생하면 질병은 낫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재생의학 기반으로 제가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이게 앞에 K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립한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세포가 세포막이 손상이 된 게 염증이고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된 게 여러 가지 섬유학, 경화, 궤양, 대사질환,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까지 변이가 된 게 종양이지 않습니까? 이걸 거꾸로 되돌리는 거죠. 리버스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2-3달 걸리고요. 부전세포 단계는 서너 달에서 6개월, 종양은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잡습니다. 세포가 망가진 만큼 시간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사람들이 뭐 너무 빨리빨리 낫고 싶어들 하는데 사실은 재생의학은 저희가 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은 어렵습니다만 뭐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못 기다려서 포기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거는 이제 믿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제가 하는 방법 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세포가 손상되는 것은 산소 부족, 영양 불균형, 독소, 염증, 면역 이상 이런 원인들입니다. 이런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고 치유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혈류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혈순환 개선이죠. 그리고 세포를 재생하는 핵심은 산소와 영양소입니다. 이걸 또 듬뿍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과합산소 치료도 활용하고, 영양요법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요법도 이제 세포로 들어가는 영양소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노화된 영양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효 기법으로 다 그렇게 식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을 재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에너지 신호 기반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방법, 이게 이제 프리모테라피의 단계인 거죠. 사실 오늘 이제 주된 게 요 프리모테라피에 대한 건데,
어쨌든 이것도 뭐 굉장히 이제 재생에서는 굉장히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유화 질환들이 우리가 대부분 만성 질환에 많이 차지합니다. 이 섬유화 질환은 현대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고 한방으로도 그렇게 뭐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섬유화로 기우는 게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흉터화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 경로를 바꿔주는 겁니다. 네, 이걸 조절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의식을 또, 의식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호흡과 명상으로 알아차림으로 치유 쪽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신경, 마음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난치병에 말기암으로 오신 분들, 저한테 투석 이식하고 온 단계에서 오신 분들은 5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5가지가 아무리 되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독 개념인데, 이제 킬레이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매일 농약, 중금속 이걸 매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방부제, 화학물질, 이런 걸 이제 세포조직에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용 물질로 빼는 겁니다. 유황이 또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또 킬레이션 작용을 해서 얘가 또 흡착해서 빼는 거예요. 사실 유황이온은 황산이온입니다. 음이온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양이온을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빼는 겁니다. 대부분의 중금속은 다 양이온이거든요. 무거우니까 중금속이잖아요. 걔네들은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모발 검사로 20여 가지 유해 원소 검사를 하는데 이걸 이제 유황이온 음료를 먹고 6개월 비포부터예요. 니켈, 비소, 수원 이게 다 기준치 이상으로 높은 분이 다 기준치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잘 결합을 하거든요. 유황이온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킬레이션 중에 하나가 이 혈구가 이렇게 엉키는 걸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심하게 되는 게 의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생열 검사를 꼭 하거든요. 다 이렇게 처음에 와요. 적혈구가 다 엉켜 있는 상태인데 이게 한 달, 2달 뒤에 이렇게 정상적인 적혈구로 되돌리는 거죠. 이것도 킬레이션 작용입니다. 네. 여기에는 황산이온과 또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여기 아미노산이 당독소를 해독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맛있는 거 즐겨 드시는 분들이 다 혈액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아니더라도. 그래서 따라온 가족도 제가 생일 검사를 서비스로 해드리는데 다 똑같아요. 먹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논문을 작년에 낸 논문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황이 풍부한 마늘 추출물, 당뇨병성 신증에 유망한 천연 치료제로서의 가능성, DBDB 마우스 모델 연구 결과입니다. DBDB 마우스는 이제 당뇨병성 신증을 만드는 쥐예요. 그 쥐 시럽을 가지고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모레큘러 사이언스에 제가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도 이제 유황이 주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늘은 유기황이고요. 그리고 무기황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뇨에 걸린 쥐가 8주 두면은 신장이 망가지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투석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쥐를 가지고 투석을 못하니까 반은 죽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끝에 신장 사고체 조직 검사 결과예요. 저렇게 이제 사고체가 탱탱 부어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섬유화된 결과죠. 그래서 이제 이 유황 추출물을 먹으면 이 쥐가
섬유화가 덜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사고체 모양을 가지고 근데 결과를 보니까 크레아틴의 비용도 다 떨어지고 지질 포도당도 떨어지고 알부민요의 미세 알부민요도 떨어지고 이셈이라고 이제 이게 전부 다 세포의 기질이 이렇게 비대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비대가 되지 않고요. 사고체 자체도 비대가 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섬유화가 억제되었다. 그 결과로 신장 기능이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쥐시럽을 통해서 밝혔지만 저는 천여 명 임상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 현대학에서는 이제 한번 섬유화 경화된 건 되돌릴 수 없다.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앞에 그 사례가 그렇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논문에 실으려고 논문 쓴 겁니다. 지난달에 이제 쓴 논문인데, 제가 만든 미네랄 워터, 이게 이제 유황이온 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Human Hepatic Stellate Cell이라고 이 LX2라는 게 간 성상세포예요. 섬유화된 성상세포가, 섬유화가 억제되는 걸 또 논문으로 쓴 거고, 이제 실험은, 강원대 약대에서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유화로 생기는 질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질환들이 눈에는 녹내장, 망막변성, 항반변성, 항반부종, 안구건조증, 이런 게 다 눈에 오는 섬유화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우려서 심부종, 또 심낭, 심근 섬유화, 심근경색, 다 섬유화 질환이고, 간에 대표적인 게 간경화죠. 알코올성 지방 간염도 마찬가지고요. 원발성, 담접성 간경변, 경화성 당관염, 이런 경우도 다 섬유화로 굉장히 난치성이죠. 폐이나 특파성 폐섬유화증,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요. 전식과 COPD, 마찬가지고 소장에는 염증성 장질환, 피부에는 경피증, 전신질환으로 정신경화증, 신장에 대표적으로 이제 사고체 경화증이죠. IJ 신증, 루푸스 신염. 그래서 많은 장기의 대부분 다 염증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만성 염증이 섬유화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화까지 가면 거의 이제 난치성, 불치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대부분 다 되돌려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유황이온 약침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유황이온은 이제 물에 녹아있는 이온화된 황, 설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무기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 황산이온 형태로 있습니다. SO4 이가 음이온이에요. 유황이온은 대부분 황산이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온 상태의 황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게 이제 들어가면 황이 들어있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기본 재료로 쓰이고, 대부분 미네랄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회복, 대사, 조직 유지에 쓰이는 기본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게 광물질이냐 이렇게 묻는데 광물질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 치유에 필요한 원료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물에 녹아 있는 것들을 이제 활용해야 되겠다. 그게 처음에는 게르마늄, 셀레늄, 규소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대부분 다 인체가 산성화되어서 병이 다 오니까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한 경도가 높은 물을 또 만들어서 또 사용을 하기도 했고,
핵심은 유황이다. 네, 이걸 제가 또 발견을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 김승철 교수님은 또 그걸 나노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아예 물에 녹아 있는 걸 찾은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너무 결합력이 뛰어나니까 이것저것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또 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순수한 이제 유황이온 물로 만드는데 사실은 연구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물에 녹아있는 유황이온 상태의 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주요 작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킬레이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먹은 약이나 호르몬이나 음식 속의 성분들이 간에서 다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페이스 1, 페이스 2 과정에서 우리가 대사가 되고 해독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로 이 유황이온이 작용을 해요. 예. 얘는 물에 잘 녹는 형태로 포장을 한다. 제가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포장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변이나 담즙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에 이제 화학적으로 우리가 원리가 황산화 반응이에요. 이게 설페이션이라고 항산화로 이게 물질에 황산기가 붙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황산기가 붙으면 더 잘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황산이온은 이 과정에서 원료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골, 피부, 혈관, 장점막에 우리가 결합 조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바닥이에요. 말랑말랑해요. 여기서 세포가 쉬고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섬유화, 경화 이 과정이거든요. 이게 다 0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젤처럼 또 물을 머금고 있는 바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 외 기질이에요. 예, Extracellular Matrix. 그래서 EC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물을 머금고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연골, 피부, 혈관, 장점막이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주요한 작용을 하는 게 또 황산기예요. 그래서 이 황산기가 붙은 당사슬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 당사슬에 황산기가 붙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 탄력과 수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작용이 성장 신호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이 작용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포 사이에 신호를 잘 전달해야 우리가 인체가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 신호를 또 좋게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황산이온은 결국 이 황산화 구조를 만드는데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작용은 이 면역과 재생입니다. 이 면역 과정에서 면역 조절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면역 환경의 기반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핵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 운멸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핵심적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 황산화 작용을 통해서 설페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신호의 세기와 방향을 정해줘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뒤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면역 조절 메커니즘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면역 작용을 하면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감염된 세포, 그 다음에 암세포를 해결하는 게 이제 면역세포들인데 잡아먹고, 그 다음에 뭐 다 처리를 하는 과정까지 면역세포들이 다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통은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고 파괴하는 정도의 NK세포나 T세포나 네, 그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예, 직접적으로 싸우는 작용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면역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고 면역 세포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데서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염증이 과도하게 번지지 않게 조절하는 예, 바탕 재료다. 우리가 이제 염증이 급성 염증, 만성 염증 있지 않습니까? 착한 염증이고 이게 이제 질병을 만드는 염증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조절하는 게 모든 염증 반응은 면역 반응이지 않습니까? 이 면역 반응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만성 염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섬유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을 조절하는 작용.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면역 조절 메커니즘에 예,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게 예, 핵심은 황산화다. 황산화. 이게 황산기가 붙는 게 황산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황산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게 재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3-포스포아데노신 5-포스포설페이트예요. 이것도 다 설페이트가 여기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무기 황산이온을 바탕으로 세포 안에서 만들어져요. 얘가 이거 황산이 무기 황산이온이 부족하면 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황산화가 되지 않으면 이 면역 조절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바탕 재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나가면 종양의 미세 환경 신호 전달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면역 항암 재생 요 세 가지 작용으로 암 환자들 치료에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 기반 재료가 된다는 걸 말씀을 해드렸고, 예, 종양의 미세 환경에도 관여를 해요. 예.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세포의 기질, 혈관, 면역 경로에 다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암은 이제 대부분은 그냥 현대의학의 3대 요법은 다 공격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수술, 항암, 방사선. 근데 저희가 하는 이제 이 통합의학 대체의학적 방법은, 예, 이게 종양의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게 1번이에요. 예, 모든 방법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암은 암세포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미세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암이 전이 속도가 빨라지고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이 항암제 약물 반응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이 더 악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 유황이온이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좀 걸리지만 네, 항암에도 효과가 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리프종 환자분이신데 계란만 했습니다. 겨드랑이에. 이게 한 달 반 만에 대추만한 크기로 줄었어요. 네. 바로 이제 유황이온은 약침을 일주일에 2번, 네, 그 부위에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 이렇게도 빨리 주는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기질, 혈관에 다 작용을 해요. 이게 이제 이 성장인자를 잡아두고 필요한 곳에 신호 전달을 하는 중요 포인트가 항산화다. 네. 그리고, 암을 이제 정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신생혈관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생혈관 신호 전달이 이 혈관 내피 성장인자하고, 섬유화 세포 성장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을 억제해요. 얘들을 억제하는 게 이제 소위 표적 치료제로 쓰는 아바스틴이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빠르게 작용을 하지 않지만, 네, 그런 신호 전달에서도 거의 표적을, 혈관을 표적으로 해서도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암의 정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황산헤파린이 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면역의 요즘 거의 가장 핫한 그 이슈예요. 왜?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암과 면역 세포의 대화를 조율한다. 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토카인 면역 세포 이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종양의 미세 환경도 조율한다. 예. 그래서 암이 자라거나 퍼지고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방향으로 기우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초 만에 지나가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이게 침을 놓았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AI 도움을 좀 받았고요. 자, 침을 놓았습니다. 혈관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게 침 앞에 있는 반짝이는 물질이 칼슘이에요. 침을 딱 놓으면 처음에는 칼슘 이온 농도가 올라가거든요. 자, 이게 그 그림이에요. 자, 다음은 다 보십시오. 자, O2가 올라가요.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산소 농도가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자, 요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자, 세 번째 과정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황금이 나옵니다. 황금 덩어리가 나옵니다. 야, 이 새집같이 생긴 게 보이죠? 그 안에 황금 덩어리가 몇 개 들어있죠? 걔가 유황이에요. 그래서 침을 놓으면 먼저 칼슘 이온 농도가 올라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황이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황은 붉은색 황금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줄기세포도 뭐 하여튼 이게 해파란 이 항산화가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재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이 앞에 우리 김성실 교수님께서 프리모테라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K재생의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이거예요. 개인 맞춤형 정밀 치료의 과학적 토대를 갖춘 의술. 이게 한의학의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융합해서 서양 정밀의학과 융합해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면역과 재생에 대한 얘기는 서양 정밀의학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과학적인 기반으로 다 풀어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은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우리는 이 프리모테라피의 이게 다 개인 맞춤형으로 체질에 맞추어서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 훨씬 재생의학으로서 지금 재생의학 하면 전부 다 줄기세포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황우석 박사님 문제로 이제 다 막아두었다가 지금 뭐 다 요즘 뭐 재생치료하러 일본 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다 풀어서 중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풀었어요,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210군데 첨단 재생치료 병원을 인가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수백만 원 하는 이제 시술료가 이제 몇십만 원까지 내려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첨단 재생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2년 전에 다 이걸로 해봤지만 난치병은 해결 안 되더라.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네. 암 환자는 이거는 줄기세포는 위험해요. 그래서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
말고 정말 정밀의학을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김성일 교수님 프리모테라피는 10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같이 학회 활동하면서 같이 또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황산이온을 활용하고 또 빛도 활용하고, 앞에 이제 교수님은 이제 뭐였죠? 예? 자외선 A였죠. A로 활용했지만 저희들은 또 가시광선을 또 활용을 해서 또 이제 빛 치료로도 이 경락을 활용한, 그러니까 프리모관을 활용한 치료, 한마디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락은 회복적 구조로 제3순환계로 다 밝혀졌고, 그 제가 이제 유황이온 약침 원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 교수님 논문이에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침술 치료 이후에 이 프리모 노드에서 유황이온 함량이 피부보다 높다 라고 이제 나왔고, 이제 이게 그 그래프지 않습니까? 그 피부의 프리모 노드 자체가 높고 침술을 하니까 더 높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황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칼슘도 같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다. 얘도 같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칼슘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이 또 거의 비슷하게 유황하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더 집어넣으면 더 효과적이겠죠. 뭐 침 치료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이제 경혈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산소, 혈류, 면역, 재생 신호가 한 곳에 모여 몸을 회복을 시작하게 하는 작은 조절 센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서양 정밀의학과 한의학의 지혜가 함께 만나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약침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 설프가 여기 보시면 445 ppm이 들었고요. 그게 이게 황산 설페이트, 황산이온입니다. 이게 얘는 이제 ppm 이 퍼센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0.165%는 1650 ppm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성을 만드는데 딱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산소가 높죠, 그죠? 이것도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서 검사를 한 건데, 에너지 분산형 S선 봉황법,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원소 조성을 분석을 했고, 또 이제 구조도 우리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소가 제일 많죠. 그리고 설프, 황,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나트륨도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 칼슘과 나트륨을 그냥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수진 원장님이 찾아내시더라고.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자, 한번 봅시다. 이런데 얼굴을 안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성으로 이제 아까 임상내처럼 여러 가지 또 뭐 질환들은 치료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자꾸 들어붙어요. 들어붙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흔들어 주라는데, 이 흔들고 너무 세게 흔들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스냅이 안 좋으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뭘 쓰냐면 초음파 세척기. 이제 이것도 이제 ppm 이게 너무 세게 흔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세척기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액 검사하는 튜브 있죠. 그게 롤링 하지 않습니까? 롤링기에 또 한 5분 정도 올려놓으면 얘가 안 들어붙은 게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칼슘 이온의 주요 작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포가 한마디로 세포가 일하게 만드는 원료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신호전달 속도를 높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과 심장이 수축을 시작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혈관에서 혈류 조절을 하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혈관이 이완이 되고 산소 농도가 올라가는 그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작용에 또 칼슘이 주요한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과 염증에도 또 작용을 해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신호물질을 분비시키고 피부 상처 치유에도 회복 모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유황만 가지고 제가 또 해보고 같이 넣어서 해보고 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침 자극 후에 칼슘 이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부위가 미세한 상처 회복 반응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염증 반응이지 않습니까? 급성 염증 반응은 좋은 반응이지 않습니까? 이 반응에 들어가는데 칼슘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과 히스타민 같은 물질이 방출되는데, 제가 또 여기서 이제 찾은 게 이 면역과 염증 매개 물질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열고 비만 세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교수님 마스터셀이 이 비만 세포잖아요. 얘를 활성화하는데 또 칼슘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천 면역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보신 것처럼 이게 칼슘이 황산이온하고 결합한 게 습고잖아요. 그래서 황산칼슘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소 기호로는 칼슘하고 요 황산이온하고 결합한 게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거든요. 두 개 다 이가예요. 칼슘,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 그래서 얘가 결합한 게 습고예요. 그 다음에 나트륨, 황산 나트륨이란 말이에요. Na2SO4. 이것도 이제 황산 양이온에 이게 나트륨 양이온에 황산이온, 음이온이 같이 결합한 거고, 이게 이제 망초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따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서로 결합해서 그런 작용을 한다. 제가 뭐 이걸 사실은 만해학설을 제가 공부한 정도로 뭐 한의사 같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작용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결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약물 전달 경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약침으로 만든 거죠. 이전에 10년 동안은 그냥 혼합 음료나 그 식품 형태,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100cc를 하루 3번을 먹어야 되는데, 얘는 4cc, 5cc 그냥 일주일에 2번 주사 한번 놓으면 되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딱 고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자리에, 병이 있는 자리에. 그래서 이제 뭐 뇌로 보내주고 장으로 보내주고 간으로 신장으로 다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간경화는 간으로 보내주고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신장으로 보내주고 얘가 들어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전으로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저는 암 환자분들을 많이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경혈에 주사를 놓으면 이 경락을 타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종양세포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경락이. 그래서, 이게 또 암세포가 전이하는 경로예요. 그리고 암줄기세포가 전이의 주된 원인이거든요. 그 얘네들까지 해결하려면 이쪽까지 이제 우리가 약물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사례를 제가 유방암에도 써보고 뭐 림프종에도 써보니까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도 암을 축소시키는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암이에요.
이게 이제 항암을 안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인데, 이제 이게 항암을 하면서 조금 이게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김성재 교수님 교실에 맡겨서 이게 뇌 전달하는 기전을 연구를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미 이제 교수님이 유황을 나노화한 걸로 연구를 하신 건데, 저는 이제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녹아 있는 유황이온은 충분히 또 들어갈 수 있겠다고 해서 연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이 선행 연구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부균부 림프절의 형광 물질을 충분히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프리보간을 통해서 실제로 프리보간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뇌 실질까지도 넣어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소 피하투여로 이 물질이 신부경부 림프계로 유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림프관 내부의 물질 이동 및 전달에 관여할 가능성, 뇌 표적 약물 전달 경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연구 예고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가능성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뇌졸중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연구한 기전들, 말씀드린 기전들을 가지고 뇌졸중에 대입을 해보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뇌졸중으로 10년 동안 편마비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뇌졸중에 이제 이게 허혈성 뇌졸중이지 않습니까? 뇌경색이 오면 이게 병원에 가면 이걸 뚫어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혈전 용해제를 쓰거나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산소가 갑자기 통하면서 뇌를 더 손상시켜요. 몇 배로 더 손상시켜요. 그것 때문에 편마비가 오고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허혈 죄관류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류가 막혀서 산소 영양 공급이 끊긴 조직에 다시 혈류가 돌아오면서 오히려 추가 손상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것도 갑자기 함부로 하시면 다 그런 관절로 가요. 편마비 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뇌세포가 산소 부족 상태가 오고 이걸 혈전 용해제, 혈전 재구술을 할 때 혈류가 다시 열리면서 이게 이제 산소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염증이 또 그걸 일으키고 미토콘드리아가 또 손상이 돼요. 그리고 뇌혈류 장벽, BBB도 손상이 돼요. 많은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폭발적으로 2차 손상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선하는데 얘가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황기본 물질이 뇌졸중 연구가 주로 이 황화수소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꽤 나와 있거든요. 네, 이 기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허혈 재관류 손상에서 ROS 제거, 활성산소 제거, 미토콘드리아 보호, BBB 보호, 염증 억제. 그러니까 이게 2차 손상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쓴 게 아니라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과정이 이런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황물질이 혈류로 들어가면 황화수소가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가스지 않습니까? 네. 이 황화수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염증도 억제하고 활성산소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 BBB 손상도 없죠. 그래서 저희 약침 이름을 DNR로 만들었습니다. 예, Detoxification and Regeneration. 그 옆에 있는 얘는 뭐냐면 이름이 액티브 S예요. S는 설프의 S입니다. 복용하는 액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0cc를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30cc 병에 3배 농축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일주일에 2번 약침 맞고 그 다음에 하루 2번 복용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건 왜 복용하냐면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장 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또 면역에서 우리 그 재생에서 이 장 건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황이 들어가면 이게 유황 기반의 미생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네. 면역의 70%가 장 건강이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장 내축 미생물이, 예, 얘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뇌와 소통을 해요. 네. 그 호르몬 분비가 다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는 뭐 뇌에서 됩니까? 대부분 다 장에서 이루어지는데 7, 80%는 장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용하는 것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올 하반기에는 그냥 식품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예탕전에서 만들었으니까 한의원용이고요. 그냥 환자들이 쉽게 좀 복용할 수 있게 그냥 이제 혼합음료 형태로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K재생의학이 뭔가 이제 저한테 뭐 많이들 요즘 질문을 하시는데, 그 기존의 재생의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게 줄기세포잖아요. 그걸 첨단 재생의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210개 병원을 인가를 해서 많은 환자들이 그 치료를 받고 있고, 이게 옛날에는 너무 비싸서 못 쓰던 걸 일본, 중국까지 가야 되는 걸 이제는 한국에서 그것도 싸게, 그러면 한의원의 타격이 커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재생의학이 그 외에도 조직공학, 바이오 소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부에서 손상된 세포 조직을 복원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 중심 접근이에요. 프랑켄슈타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인체 내부의 자연치유 시스템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회복과 재생을 활성화하는 환경 중심 접근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이해를 못해서 저는 산불 났을 때 어떻게 하나, 인공조림하는 방법과 자연 복원하는 방법 어떤 게 낫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밝혀졌거든요. 아, 얘가 더 낫더라. 그래서 이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얘가 더 낫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의학은 세포 중심 의학이에요. 네. 그래서 질병의 본질을 세포 손상으로 보고 세포로 재생하는 방법, 세포의 미세 환경을 개선해서 바로잡아서 질병을 역전시킨다. 네. 그러니까 현대학으로 뭐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역전이 가능하다. 암도 역전할 수 있다. 간경화, 신부전증도 역전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융합의학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동양의학의 프리모테라피를 중심으로 서양 정밀의학적 개념. 네, 이게 또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세계에 또 먹히고, 이게 K가 또 우리가 만든 의학이고 한류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동양의학이 사실은 회복의학의 원조지 않습니까? 자연의학의 원조고, 그래서 이게 균형, 조절, 순환, 공급, 환경, 체질과 상태를 중시하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서양 정밀의학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회복을 지향하는 정밀의학과 이거는 이제 더 세게 싸우는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덜 망가뜨리고 더 잘 회복되도록
하는데 맞춤형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서양 정밀의학이. 이 방향이 미래의학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의학이 좀 더 세계로 나가고 과학화 하려면 저는 이 프리모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 난치성 질환들을 우리가 또 전 세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서양 정밀의학은 한 사람의 유전뿐만 아니라 환경, 생활 습관, 임상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그에 맞는 예방, 진단, 치료를 선택하자는 접근이에요. 자, 이 접근, 이 정의는 바로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접근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동양의학이 해왔던 방법이고, 이 프리모 테라피는 이걸 더 과학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핵심이 유황이온 약침, 그리고 이게 이제 경락을 이용한 프리모관을 이용한 치료로서 프리모 테라피, 이렇게 해서 좀 오늘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재생의학적인 기반을 많이 연구했고, 같이 또 저희들 K재생의학 연구회를 만들어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빛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산소나 영양소, 예, 요런 이제 사실은 저는 한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후성 유전학이에요. 예, 유전자 변이를 바로 잡는 게 지금 뭐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약을 따라갈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사실 우리가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직접 한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거의 레시피는 다 한약 기반이에요. 네, 식품 기반이고. 그래서 이 질병 유전자 스위치를 끄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후성 유전학, 후성 유전학을 리셋하는, 유전자를 리셋하는 개념도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함께 또 이렇게 뭐 의사, 한의사 저희들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렇게 융합의학을 함께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그런 의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아까 광물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연료 물질이 어떻게 돼요? 물이라니까요. 물에서 그러니까 물이 우리나라에 좋은 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예, 어떤 샘물을 먹고 나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물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제 그런 물을 제가 따와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는 경주에는 게르마늄이 풍부해요. 게르마늄 광산이 있거든요. 그 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게르마늄 물.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혼합 음료입니다. 그래서 유황이 요 정도 들어간 물, 칼슘이 요 정도 들어간 물. 요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좀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만드는 과정들. 그래서 사실 그냥 생수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에서 유황이 결합해 있는 중금속도 떼야 되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줌으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고요. 한 번은 또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요. 또 두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또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의학, 연구, 임상 이런 경험들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프로토콜을 저희가 1년 내로 만들어서 지금 홈페이지 만들었고요. 그 타겟은 외국인들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고 연구하고 이런 선생님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유황이온 약침도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